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8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업평가 이실장 최재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과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을 주제로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해 각각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인 2차 전지 공급망 재편 과정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 기업평가본부 박종일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박종일 선임연구원입니다. 2차 전지 공급망 재편 과정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공급망 현황과 공급망 재편의 의미,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 내용은 2차 전지 공급망 현황을 살펴본 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어떠한 기회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위기에 주목해야 하는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공급망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2차 전지 공급망의 범위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는 비용 구조에서 재료비가 70%를 차지하며 어떠한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과 가격이 차별화됩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는 후방의 광물 수급과 가격 변동 이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의 경우 사용 용도 중 2차 전지용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수년 내 9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발트는 매장량과 생산량 측면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니켈은 2차 전지 성능을 개선시키는 주요 재료입니다. 이렇듯 2차 전지 비용과 성능,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공급망 관리의 범위가 2차 전지 소재뿐 아니라 광물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은 물론이고 CATL을 비롯한 중국 주요 업체들도 광물 기업이나 광산에 대해 지분을 투자하는 등 통제력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 전방 산업들도 공급망 관리 범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ESS, IT 제품 등에 사용되었던 2차 전지는 제품 수명이 다한 후에 폐배터리 형태로 배출됩니다. 폐배터리의 잔여 수명과 성능을 평가한 후에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을 통해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공급망의 중요성은 광물 못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물의 경우 지역 또는 국가별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폐배터리 재활용은 그 외 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광물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서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의 2차 전지 공급망 관련 정책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잇따라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2차 전지 공급망의 범위가 광물부터 폐배터리까지 넓지만 공급망 주요 단계는 중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셀의 경우 글로벌 1위 기업인 CATL을 포함해 중국 기업의 비중이 66%에 달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중 주요 4대 소재를 살펴보면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마켓쉐어 1위 기업이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의 비중은 4대 원재료 모두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음극재와 전해핵은 중국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 없이는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다수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셀과 소재의 중국 비중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2차 전지 소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의 경우 생산 채굴 단계는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생산 비중이 68%, 리튬은 호주의 비중이 47%이며 중국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굴 이후에 정년 단계에서의 중국 비중은 코발트가 69%, 리튬이 58%로 높은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기업들이 코발트와 리튬 광산 등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과 채굴 단계에서도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2차 전지는 셀과 소재뿐만 아니라 주요 광물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최근 미국과 EU 등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디리스킹이 촉발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판매량과 가격 협상력 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구매 확대로 인해 2차 전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제외할 시 공급처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단기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인데요. 중국을 제외한다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으로 과점이 됩니다. 특히 2차전지 셀과 양극재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일본보다 높은 편인 점을 감안하면 기타 소재 대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OEM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노스볼트와 ACC 등 유럽의 후발 기업들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후발 기업들은 아직 공급 레퍼런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단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일부 OEM은 2차전지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차전지 외에 전기차 관련 분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지 물량을 전량 내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비중국 2차전지 수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의 북미 OEM들이 국내 2차전지 기업들과 JV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 내 4개 OEM과 JV를 체결했으며 SK온과 삼성 SDI도 각각 2군데 OEM과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듯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디리스킹으로 중국 기업의 시장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이익 규모와 투자 효율성을 개선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8월 발표되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구매 세액 공제를, 2차전지 생산업체에게는 생산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2차전지 셀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35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모듈을 포함 시 10달러가 추가됩니다. 소재와 광물 등의 경우 생산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생산 비용에 대한 정의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추후에 구체적인 기준 발표가 예상됩니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2023년 상반기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두 개의 회사의 상반기 세액 공제 규모는 3,782억 원으로 이는 EBIT 마진을 1.5%포인트 개선시키는 효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 2차전지 셀 회사들의 미국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2차전지 판가가 하락함에 따라 세액 공제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IRA 내용 중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액 공제의 한도가 존재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중국산 원재료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주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IRA는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적자 감축을 목적으로 한 법안인데요. 2차전지 기업들에게 과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모두 제공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파나소닉은 세액공제 혜택분을 고객사와 분담하기로 하는 등 정책 보조금을 100% 수취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 기조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북미 생산 비중을 늘리거나 원재료의 중국산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규제 변화, 고객 인접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북미 생산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2022년 289GW시의 글로벌 캐파를 2025년까지 2.6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 중 63%를 북미 지역으로 투자 집중함에 따라 북미 생산지 비중이 2022년 13%에서 2025년 44%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책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북미 전기차 침투율이 중국과 유럽 대비 낮기 때문에 향후 시장 성장성이 높은 점도 투자 배경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회사들도 북미 거점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셀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 거점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과 전구체 등 주요 원재료를 직접 내재화하고 중국 디리스킹을 대응하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요건상 2차전지 셀의 경우 북미 생산이 필요하지만 양극 활물질은 FTA 국가인 한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계열은 아르헨티나 염호를 포함하여 염수와 광석 리튬을 조달할 계획이며 황산 니켈과 코크스도 관계사를 통해 조달하여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음극재 사업과 연계해 나갈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계열 또한 리튬과 전구체를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여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위기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급망 변경으로 인한 코스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국 2차전지 공급망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디리스킹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비중국 생산 및 원재료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망 변경은 리드타임과 제품 성능 등 측면에서 단기 내에 변경이 쉽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기존 중국 공급망 대비 비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극재, 음극재 신규 투자 및 생산까지는 2에서 5년가량이 소요되며 광물의 정량과 채굴 등에는 그 이상의 리드타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망 변경 시에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코스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료비 비중이 높은 2차전지 구조상 공급망 변동에 따른 수율 저하와 물류비 증가, 구매 가격 인상 등이 코스트 부담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 생산지의 경우 가동률 하락과 감가비 증가 등의 부담 요인도 수반되며 신규 공급업체 발굴 과정에서의 개발비 증가와 SCM 복잡도 상승 문제 등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 2차전지 기업들 모두 과거 생산지 다변화 과정에서 수율과 가동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안정화가 완료된 생산 라인과 동일한 재료, 동일한 설비, 그리고 동일한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신규 생산지에서는 오퍼레이터들의 경험 수준에 따라 안정화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향후에도 생산지 안정화 과정에서 초기 코스트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일몰 등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차전지 판가 상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망 변경으로 인한 코스트 부담은 수익성에 악영향이 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캐펙스 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현재 고성장기에 진입해 있으며 설비 증설을 위한 캐펙스 규모도 매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펙스에서 신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성숙기에 진입해 있는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 산업 대비 캐펙스 부담이 높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10% 중반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2차전지 산업의 투자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투자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산지 변화는 캐펙스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주요 전기차 시장인 북미와 유럽의 경우 중국 대비 건축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 발생해서 약 1.5배에서 3배 가까운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기업들의 비중국 투자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킬로와트 시당 35달러의 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한다면 순투자 부담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북미 생산이 조기 안정화됨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안정화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 부담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2차전지 회사들의 운전자금 증가로 인한 현금 흐름 제약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재무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장기 관점의 위험 요인은 2차전지 산업의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점입니다. 생산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는 비용 경쟁력이 열의한 후발 기업들에게 더욱 유용합니다. 후발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열의하며 공정관리 능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2차전지 선도 기업들도 사업 확대 시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바 있었고 글로벌 5위권의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는 SK온조차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비용 관리가 어렵습니다. 2022년 2차전지 셀 판가가 약 120달러 수준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29%가량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IRA 발표 이후 유럽의 노스볼트, 프라이어, 파워코 등 후발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2차전지 후발 기업들에게 경쟁력 축적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부상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경쟁 강도가 심화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한편으로 선도 기업들의 강점인 중국 공급망 활용 가치가 하락하는 점도 국내 기업들에게 부정적 요인입니다. 선도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은 우수한 공급업체 풀을 발굴하고 각 공급업체들의 제품들을 평가 및 조합하여 최적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도 기업들은 중국 업체 풀에 대한 정보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급 관계를 확보하고 있지만 후발 기업은 이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구축 기간 동안 성능과 비용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중국 공급업체 풀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물론 선도기업들의 소재 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고려한다면 경쟁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후발기업들이 정책적 수혜 하에 선도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축소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국 디리스킹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 양국 정부는 서로에 대해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나 실리를 추구하는 OEM들과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북미 OEM들은 중국 기업을 배제할 시에 선택지가 한국과 일본으로 축소되어 협상력이 줄어듭니다. 다수 벤더를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과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익숙한 OEM들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K온과 JV 관계인 포드, 파나소닉과 오랜 거래 관계인 테슬라가 중국 CATL과 우회 협력을 꾀하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고션, ASC, EV 등 다수의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투자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주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이들의 진출을 내심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 기업의 북미 진출 시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내에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IRA를 회피하려는 수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GM, 화요와 같이 국내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론베이의 경우 단독 투자까지 진행하는 등 북미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비용과 투자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계속된다면 디리스킹으로 인한 실리를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이 2차전지 공급망 재편의 의미와 영향 등을 살펴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차전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의 본질은 선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쟁 구도 변화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디리스킹으로 촉발되고 있는 2차전지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견제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EU 등이 2차전지 관련 자국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하며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선도기업들의 영향력도 낮아지길 기대할 것입니다. 둘째로 단기간 중국 디리스킹의 수혜가 예상되는 시기 동안 중국 대비 격차를 해소하고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디리스킹 강화 기조로 국내 기업들도 중국 기반의 공급망 활용은 제약될 전망입니다. 다만 단기 내 중국 공급망의 전반적인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기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일본 기업들의 단기 수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일부 제한되는 가운데 비중국 기업으로서의 협상력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보완하고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장기적으로 기존 중국 공급망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정책 대응과 후발 기업과의 기술 격차 확보 등 사업 경쟁력을 개선해야 합니다. 각국의 규제 확대로 제품 성능 및 가격뿐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수준도 주요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급망 규제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생산 및 구매 현지화를 통해 공급망 관점의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후발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 확보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일 선 연구원 발표 감사합니다. 2차 전지 공급망 재편 과정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에 앞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세션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LFP 전지 채용 확대가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인데요. 박종일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LFP 전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LFP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LFP는 국내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3원계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에서 열이이고 특히 겨울철 저온 성능이 떨어집니다. 반면 3원계 대비 20에서 30%가량 저렴한 가격의 이점과 안정성 등 측면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LFP 점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20년 6% 수준이었지만 2021년 17%, 2022년 2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LFP 점유율이 약 36% 수준까지 올라왔고 과거 중국 전기차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활용되었었지만 최근에는 비중국 주요 OEM들까지도 LFP 채용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는 가운데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LFP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편으로는 LFP에 망간을 추가하여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높인 LMFP를 개발하거나 음극재에 실리콘을 추가해 성능을 개선하는 점도 과거 대비 LFP를 고려하게 되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셀2팩, 셀2셰시 등 배터리 팩 단위 최적화 기술 개발과 전기차 차량 경량화 등으로 인한 전비 상승 등으로 같은 LFP 전지를 활용하더라도 과거 대비 주행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점도 LFP 관심 이유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LFP 점유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LFP 전지의 90%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등 여전히 LFP는 중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중국 시장에서 LFP 적용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다수 OEM들이 엔트리급 전기차 모델의 LFP 비중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LFP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3원계 전지는 여전히 성능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북미, 유럽 시장의 프리미엄 메인스트림급 모델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중국 시장 내 판매 비중이 매우 낮아 중국 LFP 확대 영향이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LFP 개발을 병행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엔트리급 모델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전고체 전지, 나트륨 전지 등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전지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영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타 산업 대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2차 전지 기업들 간 경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과 가격이 이론적 한계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개선 속도가 과거 대비 둔화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고체 전해질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전고체 전지, 리튬 대신 저렴한 나트륨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나트륨 전지 등이 주요 후보들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차세대 전지의 출현에도 리튬이온 전지를 중심으로 시장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의 가격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현재 리튬이온 전지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는 빠르면 3, 4년 후에는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나 대량 생산 기반의 코스트 경쟁력을 갖춘 현재의 리튬이온 전지 대비 고가일 전망입니다. 일부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주력 솔루션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이온 전지의 경우 LFP 대비 제한적인 에너지 밀도로 인해 엔트리급의 일부 전기차 또는 ESS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역시 2030년 이후 ESS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에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보수적인 신기술 채용 경향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접 연결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IT 산업과 달리 신기술 채용 전 오랜 검증이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2차전지 솔루션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추월하더라도 IT와 ESS 등을 통한 검증이 완료된 후부터 제한적으로 전기차용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IRA의 해외 우려 집단 지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며 중국 기업 배제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냐는 질문인데요. 박종일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우려 집단 혹은 해외 우려 외국 법인 등으로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이 FEOC 관련해서는 IRA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게 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시장에도 혼란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법이 이제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말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에는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어떤 우려 집단 관련해서 중국 기업의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을 배제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으로서 나오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을 이걸 통해 배제하게 된다면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충분한 수준의 2차전지를 생산하고 조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 기업 등이 또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마 일부 중국 기업을 좀 소수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식으로 좀 지정이 되다가 점차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